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코스트코에서 산 다짐 육입니다. 먼저 핑크색의 국내산 돼지고기입니다. 1.8kg에 약 13,500원이고요. 훨씬 더 붉은색인 것은 미국산 소고기입니다. 1.8kg에 약 2만원이고요. 당연히 소가 더 비싸네요. 오늘같이 서양 다짐 육 요리를 할 때는 가능한 한 밝은 색, 흰색 지방이 많이 섞인 팩을 고르시는 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살라미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일처럼 굽거나 삶는 식으로 익혀 먹는 게 아니라 염장 건조, 소금 많이 치고 오래 말려서 생으로 먹는 소시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페퍼로니는 이 살라미의 한 종류로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만든 미국 소시지입니다. 미국에서 페퍼하면 후추 말고도 파프리카를 뜻하는 건 다 아시죠? 이 페퍼 가루를 섞어서 붉게 만든 미국 스타일 살라미가 페퍼로니인 거죠. 근데 페퍼로니가 점점 미국 피자 토핑의 메인으로 발전하면서 이탈리아 전통으로 염장 건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차피 피자 위에서 구울 건데 굳이 힘들게 절이고 말릴 이유가 없죠. 제가 오늘 만든 페퍼로니가 딱 미국식 피자용입니다. 유튜브는 당연하고 구글에 홈메이드 페퍼로니 검색해서 블로그와 레딧까지 전부 다 본 것 같습니다. 역대급 많이 공부한 뒤 한국 주방에서 할 수 있게 레시피를 간소화시켜봤습니다. 다짐 육에 섞을 시즈닝을 모아놓을 거예요. 소금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피클링 솔트는 이제 익숙하시죠? 고기의 부패를 막는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케이엔 페퍼가 매콤한 맛을 만들고요. 펜넬시드는 뭔가 상쾌하고, 올스파이스는 뭔가 달달한 향신료입니다. 아무리 간소화해도 이 두 개는 필요하겠더라고요. 설탕 역시 당연히 들어가고요. 오늘의 핵심 재료, 스모크드 파프리카 파우더입니다. 그냥 파프리카 말고 스모크드를 꼭 쓰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이 가루를 뭉친 부분 없게 골고루 잘 섞고요. 코스트코 다짐 유기로 바로 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레드 와인을 조금 넣으면 섞기 편해지면서 동시에 과실량도 추가할 수 있겠죠. 페퍼로니 만들 때 돼지와 소의 비율에 정답은 없지만 우리나라 업소용은 돼지만 쓴 게 많고요. 미국에서도 소가 더 비싸니까 보통 돼지 비중이 더 높대요. 오늘은 홈메이드지만 프리미엄으로 돼지와 소를 1대1로 구성해봤습니다. 자, 이제 페퍼로니 다짐 육이 잘 섞였는데요.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피자 위 페퍼로니는 아주 새빨간색이죠. 이 다짐 육은 어떻게 구워도 이런 선명한 색이 안 나올 느낌이에요. 시판에는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재료가 들어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한 페퍼로니 상품의 정보란입니다. 다양한 원재료들, 페퍼로니를 붉게 만든 범인이 반드시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수많은 페퍼로니 제품의 원재료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제조사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한 단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파프리카 추출 색소. 이것이 바로 파프리카 추출 색소 분말입니다. 쇼핑 사이트 검색하니까 3,2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색소를 쓰는 레시피는 온라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대중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넣어봤고요. 비로소 이렇게 선명한 빨간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시지 케이싱입니다. 무려 지름 55mm짜리로 우리나라에서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가장 두꺼운 겁니다. 제가 검색한 바로는 오직 이 스토어 한 곳에서만 팔고 있었어요. 페퍼로니 지름은 4cm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다짐 육 요리는 원래 굽고 나면 엄청 쪼그라들어서 이런 굵은 케이싱을 열심히 찾아 헤맸어요. 20분 정도 물에 담가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용 소시지 충진기입니다. 뭔가 K1 같이 생겨서 PTSD가 올 것 같은데요. 투명한 실린더에 다짐 육을 채우고 방아쇠를 당기면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는 기계입니다. 바로 고기를 기계 안으로 넣어봤는데요. 찰기가 있어서 엄청 달라붙어요. 맘같이 순순히 들어가지가 않아요. 오늘 요리 중 이 과정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부드러워진 케이싱은 적당히 잘라서 한쪽 끝만 묶어놨습니다. 이제 충진기의 주둥이에 케이싱을 양말 신기듯이 끼우고 방아쇠를 당겨서 고기를 꽉 채우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잘 되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터졌어요. 실매듭이 헐거웠나봐요. 결국 케이싱을 통째로 묶어서 단단히 봉합했고요. 이렇게 충진기 한 통을 다 쐈는데도 반밖에 안 찹니다. 한 번 더 지지부진하게 실린더를 채워 넣고 케이싱의 조준 사격을 반복하니 비로소 원통이 만들어지네요. 케이싱 끝에서 3cm 이상 내려온 지점에 실을 두르고 고기를 끌어내듯이 단단히 묶으면 이렇게 페퍼로니 소시지 한 줄이 완성됩니다. 생각보다 엄청 그럴듯하죠? 충진기 채워 넣는 게 2분 정도 걸리는데 케이싱 안에 쏘는 것은 20초면 땡이에요. 심각한 비효율 속에서 계속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페퍼로니 총 5줄이 완성됐습니다. 처음에 다짐 육 두 팩이 되게 많아 보였는데 꽉꽉 눌러 담다 보니 생각보다 완성물이 적게 느껴지네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러 기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늘을 이용해서 케이싱을 찌르는데요. 기포들을 터트려서 고기와 케이싱을 밀착시키는 거예요. 계단 거의 50번 정도 겁나 찔러버렸습니다. 오늘 페퍼로니는 오븐으로 익힐 겁니다. 보시다시피 가운데 줄에 온도계를 꽂아놨고 고기 중심부 온도 60도가 될 때까지 익힐 거예요. 제가 이 LG 강파 오븐을 2015년에 샀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건조 기능을 사용해 볼 겁니다. 건조 70도를 설정하고 페퍼로니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고기 중심부는 53도입니다. 순조롭네요. 역시 색소는 색소예요. 벌써 색깔이 제대로 나왔죠? 바늘구멍으로 육즙 흘러나온 것도 보이고요. 뒤집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시간이 더 지나고 총 5시간을 건조해서 드디어 고기 중심부가 60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온도가 너무 더디게 올라서 건조를 80도로 올렸어요. 큰 차이 없는데 처음부터 80도로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죽인다. 우와.
으아, 너무 영상이 빨갛게 나올까봐 무서울 정도인데? 제가 3년 전부터 페퍼로니를 만들고 싶었었는데 미국에서는 페퍼로니를 주로 훈제로 조리하거든요. 한국 아파트에서 연기를 피울 순 없으니까 단념했었죠. 몇 주 전 유레카처럼 스모크드 파프리카로 훈제향을 채우고 오븐의 건조 기능으로 7~80도로 만드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집에서 페퍼로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로 먹지 않고요, 잘 싸서 하룻밤 냉장 보관하겠습니다. 다음날 완전히 식은 페퍼로니를 열어봅니다. 예상 외의 모습이죠. 무슨 뱀 허물처럼 쑥 벗길 수 있어요. 일반 소시지의 케이싱은 돼지 내장이거나 콜라겐이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굵은 케이싱은 고온을 견디는 특수 비닐 같은 거라 못 먹어요. 이렇게 소시지 모양을 잡아주고 퇴장하는 겁니다. 완벽합니다. 일단 돼지와 소 두 가지 육질이 섞여 보이는 게 한편의 예술이고요. 어제 5시간 조리에도 살아남은 흰 지방도 약간 있죠. 제가 가장 우려한 부분이 페퍼로니를 얇게 깔끔하게 써는 거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 칼 실력으로는 택도 없어요. 가장자리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고기가 두툼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2mm 정도는 괜찮다는 느낌으로 맘 편하게 쫙 잘랐습니다. 이렇게 페퍼로니 약 3kg이 전부 슬라이스 되었고요. 지퍼락 2봉지에 깔끔하게 소분해서 담아놨습니다. 몇 개월간 일용할 양식이 될 거예요. 이것은 파이 피자 시트 냉동 생지입니다. 지난 영상 3편에서 피자 도우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솔직히 집에 반죽기 있으신 분들은 되게 드물잖아요. 오늘은 시판 도우로 편하게 피자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오븐은 열 파이프가 위에만 있어서 항상 피자 바닥이 안 구워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팬에 미리 바닥을 구워봤습니다. 피자 팬에 시트를 옮겨놨고요. 아래 잘 구워진 거 보이시죠? 이것은 라오스 토마토 소스입니다. 코스트코 가면 반드시 사야 할 가성비 최고의 제품이에요. 밥숟갈로 딱 3번 퍼서 시트 위에 펴 바르고요. 다음은 오레가노입니다. 필수는 아닌데 뿌리면 바로 미국 향이 나요. 그리고 코스트코의 슈레드 모짜렐라입니다. 치즈는 언제 어디서나 다다익선입니다. 최소 토마토 소스를 덮을 만큼은 올려야 제맛이고요. 홈메이드 페퍼로니가 대미를 장식합니다. 굳이 여백이미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조각조각이 겹치게 삥 둘렀고요. 3단 구조로 총 26장을 빼곡하게 배치해봤습니다. 230도 오븐에 넣고 10에서 13분 구울 겁니다. 홈메이드 페퍼로니 피자 함께 보시죠. 이걸 어떻게 참냐 이걸. 우와. 아이 참 뿌듯하구만. 없는 맛이네. 아 정말 미친 맛입니다. 이게 소세지라고 시위를 벌이는 것 같아요. 입안에서 무지막지하게 맛있습니다. 피자엔 콜라지. 지금 장점을 좀 말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 너무 복잡하네요. 너무 장점이 많아서. 일단 일반 피자를 시켰을 때 나오는 페퍼로니랑은 아예 격이 다른 음식입니다. 가장 도드라지는 차이점은 육질이에요. 소고기를 하프앤하프로 넣었잖아요. 이 소고기 소세지가 주는 특별한 육향과 깊은 풍미가 있습니다. 아 정말 훌륭한 고기 요리입니다. 호들갑을 떨게 만드네요. 사람 자지러지는 맛입니다. 거기에 파프리카 파우더와 케이엔 페퍼, 향신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완전 칠한 파입니다. 원래 음식을 맵게 먹는 한국인들에게 안성맞춤이에요. 그리고 이 두께와 크기, 오븐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두께도 지름도 쫙 쪼그라들었는데 시판보다 살짝 더 큰 느낌. 충분히 얇아서 이렇게 끄트머리가 구워지긴 하면서 고기는 다 느껴지면서 아주 딱 좋은 정도로 떨어졌고요. 이렇게 평면이었던 소세지가 그릇 모양으로 구워지면서 그 안에 이 기름이 맺힌 거, 소, 돼지 기름 플러스 파프리카 향이 배인 기름 아니겠습니까? 요게 이제 피자 전체에 쫙 감돌아주면서 도우에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맛이 엄청납니다.
씹으면 씹는 맛이 있어서 이 전체적인 피자의 식감을 이 고기 씹는 맛으로 중심을 잡는 느낌. 이 파프리카의 강렬한 매콤한 향은 여러분들이 이 색깔만 보셔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실 거예요. 무슨 메시가 축구 혼자 한다는 것처럼 혼자서 이 한 판을 완성해버리는 재료가 됩니다. 이 향만으로도 너무 독특하고 풍부하니까 지금 뭘 더 넣는 게 상상이 안 돼요. 그럼 짠 게 어떠냐? 시판 페퍼로니에 비해 그렇게 짜지도 않아요. 뭐 해봤자 5% 정도 더 잘려나? 근데 두께를 더 두껍게 먹다 보니까 피자로 먹었을 때는 조금 더 짭짤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도매용 페퍼로니와 오늘 제가 만든 페퍼로니를 비교하자면 저는 맥심 모카 골드와 에스프레소에 비유하고 싶어요. 분명 커피의 본질은 에스프레소에 있긴 하죠. 하지만 쓰다면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 맥심 모카 골드는 뭐 다소 근본력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굉장히 편리하고 저렴하고 입에 잘 맞습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평소에 서양 음식 외식하는 거 좋아하시고 향 있는 음식 잘 드시는 분이면 당연히 이쪽을 좀 더 좋아하실 거고요. 흔히 말하는 한국식 피자, 미스터 피자, 뭐 리치 골드, 콤비네이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맛이 세다고 느끼실 거고요. 한 가지 되게 놀란 거는 이 치즈랑 끝장나게 잘 어울립니다. 우리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 음식도 치즈랑 퍼먹는데 매콤한 소세지이기 때문에 치즈를 좀 더 깔아도 좋았을 것 같네요. 단단하게 쫄깃한 맛있는 식감이 만들어졌습니다. 저처럼 오븐 요리 즐기시는 우리 육식인 분들은 무조건 해볼 가치가 있는 요리입니다. 완전 맛있습니다. 우리 보통 유치원 때부터 피자를 먹지 않습니까? 페퍼로니가 정말 친숙한 음식이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진짜 자주 먹은 음식인데 어떻게 만드는 건지 어떻게 생긴 건지 이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피자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오늘같이 일상적인 음식을 만들면서 생기는 깨달음이 쏠쏠해요. 이 감탄과 행복을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109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